안녕하십니까. 무방비 탈출 17회 정부의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발표에 따른 사고 예방엔 역부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5월 22일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된 실현 가능성과 이후 후속 조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대책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분야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유해위험 첫 번째는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대책으로요. CEO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행정사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PSM 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 처벌 강화가 말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나 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해 보면 이제 징역 1년 이하를 5년으로 그다음에 벌금 1,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5%로 했다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요. 사망죄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일명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선진국 사례를 배워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여수산단의 경우는 근로 감독관 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 전문성과 함께 관리가 강화된다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건 맞고요. 물론 이번 발표에서 감독관 수를 2배로 늘린다 그러면서 이 대폭 증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감독관 수가 전체가 28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네. 2배로는 이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제기를 해왔던 문제고, 그래서 이 감독관 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또 말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그동안 잦은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 마련은 이 다양한 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선은 좀 반길 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 반길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 안전조치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 명령을 계속 유지하겠다. 기존에는 그냥 바로 작업 중지가 풀려서 다시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중지 명령 유지하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를 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정비 기간, 이번 여수 폭발 같은 경우도 대정비 기간에 나지 않았습니까? 대정비 기간 때 도급 관리의 원청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다. 기존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거는 반길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은 이런 게 진작 나올 수 있었던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목숨값으로 이제야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현장 밀착형 정책의 어떤 좀 부족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나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고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게 이제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무리한 공상학행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리한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CEO들한테 안전수칙 준수를 촉구하겠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공기 단축의 주된 이유가 이 하청업체들과의 최저가 낙찰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그 대체 법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위험 인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들한테 명확히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위험해도 작업 중지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나쁘게 말하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 거부나 행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노후 설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중요성도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 노후 설비 문제를 여기서는 이번에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은 또 황산 같은 경우가 뭐 노후된 배관 밸브에서 계속 수시로 샌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 설비 계약 시에 저가로 이런 걸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되고 여수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공단이? 그렇죠.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노후시설 안전관리 개선이라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걸로는 넘기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예방 정책도 어느 정도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조직과 사람이 갖춰져야 되는데 조직은 지금 뭐 본부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 근데 이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정책이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 지역이 안 나와 있고요 아직.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좀 어떤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는지요? 인터뷰 시간이 좀 짧아서 이번 예방대책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에서 민간 전문기관 육성과 전문가 활용을 통한 PSM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기술지도, 이행수행 평가 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화학산단 PSM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안전보건 진단이나 PSM 이행평가를 받을 때 사업장은 완벽한 서류와 준비된 현장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PSM 대상 사업장이 아닌 수많은 사업장 상황은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노동부 점검이 들어오면은 현장 청소 깨끗이 하고 기계를 멈추거나 퇴근하는 곳까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관, 교수님, 기술사분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타 사업장의 출입이 보장되도록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약성 사업을 통해서 감독관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주와 결탁되지 않은 수시 점검이 가능할 것이고 이로부터 사고 예방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방안들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이 확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공정 위험 계약이라 불리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이 시급히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기업인 말처럼 기업 운영하다가 사고 한번 잘못 나면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사고 예방에 확실한 조치인 작업자,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